황해는 1960년대 초 많이 만들어진 범죄 영화에 단골로 출연했습니다. 범죄 영화들은 항상 연기력이 풍부한 악당 주인공을 원합니다. 황해가 출연한 수많은 범죄 영화가 모두 사라져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황해의 아들 전영록이 어린 시절 보고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범죄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963년에 강범구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창살 없는 감옥인데 6.25 전쟁이 일어난 날 6월 25일 새벽의 서울. 형사는 범죄자를 잡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를 잡으려는 순간 전쟁이 터지고 당황한 형사의 소나기에서 범죄자는 달아납니다. 범죄자는 형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하고 형사는 악마적인 집념으로 범죄자의 뒤를 따라 자원 입대해 추적합니다. 둘은 숙명적으로 격전지에 한복판에서 조우하고 형사가 부상을 당하죠. 범죄자는 형사를 죽이고 달아날까 아니면 그를 구할까를 고민합니다. 죄의식에 휩싸이고 형사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달아나며 두려움에 떠는 주인공 역을 황해가 해냈습니다. 1961년 강대진 감독의 영화 마부에서는 황해가 연기한 싸움꾼 둘째 아들도 잊을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신에게 항상 다가오는 불운을 저주하는 황해는 어둠 속에 숨어 아버지 김승우와 형제들을 노려보며 입을 앙다물고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황해에게 이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임스 캐그니. 두 배우 모두 작은 키에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세상을 노려보는 역할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황해는 입을 앙다물고 세상을 노려보는 사나이였습니다. 좋은 악역 배우들은 그들의 사생활에서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며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배우 리반 클립은 악역을 하되 언제나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아이를 쏘는 장면은 절대 안 한다는 것. 감독들은 그를 존중해 아이를 쏘는 장면은 대역을 써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황해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악역 배우였던 아버지는 사생활에서 항상 엄격하게 스스로를 통제했다는 것이죠. 수긍이 갑니다. 그런 엄격함으로 경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악역 배우로서 자존심을 갖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들은 나이를 먹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면서 더욱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황해는 말년인 1990년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생을 살아온 정직하고 관용 있는 인물을 깊이 있게 연기합니다. 영화감독 오승욱은 영화에서 황해의 주름살 사이에 낀 탄가루를 보고 그의 영화 인생 전체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좋은 악역 배우들이 영화 속이라는 다른 세상에서 악당으로 살면서 그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찰한 고뇌와 그 깊이는 그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로 드러납니다. 황해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황해는 1920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1936년 경성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본명은 전원구이고 예명인 황해는 그가 젊은 시절 독립운동 진영에 몸담게 되면서 알게 된 백범 김구 선생이 그에게 붙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 말기에 조선독립군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만주와 텐진 등지에서 악극단 신태양 소속 배우로 활동하다 1946년 귀국 후 샛별극단에 합류하여 악극 배우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육군본부 헌병감실 KAS군 연해대에 입대했으며 1955년 악극단 자유, 신협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영화배우로서 본격적인 활동은 1949년 한영모 감독 이성벽을 뚫고에 출연하고부터입니다. 이후 같은 감독의 1956년 청춘쌍곡선, 1961년 김기덕 감독의 오인의 해병, 강대진 감독의 마부, 김무,
감독의 현상 붙은 사나이, 급행 열차를 타라 이후 김약국의 딸들, 불붙은 대륙, 도망자, 1971년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 등 총 200여 편의 영화에 주연 및 조연으로 연기했으며 특히 액션 영화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영화 마부에서 열등감에 휩싸여 세상을 노려보는 싸움꾼의 둘째 아들 역으로 한국의 제임스 캐근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불량기 넘치면서도 내면은 선한 악역으로서 동시대의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로 평가받은 독고성, 허장강, 장동희, 박노식 등과 함께 1950년에서 19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액션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1990년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에서는 탄광 노동자로 일생을 살아온 정직하고 관용 있는 인물로 연기한 후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하고 2005년 지병인 당뇨병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황해는 1969년 백상예술대상, 부일영화상 나무주연상, 1971년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보감문화훈장 외에도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1961년과 1979년 2회나 수상했고 1970년 한국연극영화예술상 나무주연상, 1978년에 최우수 연기상, 1971년에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대종상 나무주연상 등을 수여받았으며 영화 이외에도 KBS 1 가요무대 등지에서 38선의 봄 등의 노래를 간간히 불렀습니다. 영화 이야기이지만 황해는 황정순과 김약국 집안 모두를 증오합니다. 그는 반드시 복수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최지희가 시집간 허장강은 아편 중독자의 날건달. 게다가 성불구자입니다. 최지희의 과거를 알고 그녀의 성욕을 충족해주지 못하는 허장강은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최지희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허장강의 분노는 점점 끓어오르고 마침내 터져버리죠. 시커먼 도끼를 들고 발광하며 최지희를 죽이려다 그를 막아서는 황정순의 이마에 도끼를 내리치는 허장강. 최지희를 차지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황해. 그는 작은 키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최지희를 찾아내 자기 품에 안습니다. 열등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무서운 집념을 영화에서 황해는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쇠사슬을 끊어라를 보면 허장강이란 악당이 매력적인 지점은 아무리 날고 기고 속이고 해봐야 이 영화에 등장하는 황해라는 더 큰 악당 앞에 서면 생쥐꼴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인 밀정 허장강을 부려먹고 조선인들은 멍청해를 입에 달고 살며 고문이 주특기인 일본군 장교 황해가 고문실에 있었습니다. 남궁원을 쇠사슬에 매달아 놓고 황해는 일단 때리기부터 합니다. 남궁원이 보자마자 때리냐? 이름도 안 물어보냐? 하자. 황해는 다 알고 있어 하고는 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고문을 하는 악당 황해. 그는 군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겨울 내복만 입고 진무를 보는 이상한 일본군 장교입니다. 황해는 이 영화에서 잔인한 고문 기술자부터 허장강과 장동희, 남궁원의 흉계에 넘어가 포로가 된 뒤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기까지 획획 캐릭터를 변신시킵니다. 게다가 자신의 계획이 안 맞아떨어지자 작은 키로 방방 뜨며 노발대발하는 모습은 유년기로 퇴행한 소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쇠사슬을 끊어라는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악당들만 등장해 흥청망청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도시의 뒷골목 깡패들이 쓸법한 뻔뻔한 욕과 대사를 쏟아낸 아주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동시에 대표적인 악역 허장강과 황해의 악역 연기가 왜 특별하고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편의 영화입니다. 전설의 가수 백설이는 황해의 부인입니다. 백설이는 2010년 5월 5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고혈압에 따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백설이는 1927년생으로 1943년 조선악극단에서 운영하던 음악무용연구소에 들어간 이후 조선악극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막간 무대에서 공연하던 백설이는 1949년 KPK 악단이 공연한 카르멘 환상곡에서 주인공 카르멘 역을 맡아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백설이라는 예명을 지어준 사람 역시 KDK 단장이자 작곡가였던 김혜송이었습니다. 1953년에는 작곡가 박시춘을 만나 본격적인 레코드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대표곡 봄날은 간다를 비롯해 목장아가씨, 물새우는 강 언덕, 코리아 룸바, 청포도 피는 밤, 무정 브루스, 하늘의 황금마차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백설이는 가수 겸 배우 전영록을 비롯해 사남 1녀를 두었는데 전영록의 딸 보람도 그룹 티아라로 데뷔하면서 3대째 연예인 집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삼성공원에 안치되었고 이곳은 앞서 황해가 안치된 곳으로 백설이는 남편과 합장됐습니다. 1954년 3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난 전영록.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술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아버지는 영화배우 황해, 어머니는 한국 대중가요의 전설 백설희였습니다. 음악과 연기의 공기를 마시며 자란 그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무대 위의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마냥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유명세가 오히려 짐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영록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기대는 높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부담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1971년 CBS 라디오 프로그램 영 페스티벌을 통해 대중 앞에 처음 섰을 때 당시 그는 17살 소년이었고 그 소년의 목소리는 신선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1973년 드라마 제3교실에 출연하며 연기의 세계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가수로도 배우로도 빛나는 재능을 보였지만 결국 그를 가장 뜨겁게 만든 건 음악이었습니다. 1975년 첫 앨범 나그네 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의 음악 인생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에는 수많은 스타가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전영록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나오면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라디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방이 없던 시절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황해 백설이의 아들 전영록의 신드롬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